팔레스타인의 무장투쟁을 이끄는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 하마스. 1987년에 결성, 가자 지구를 통치하며 팔레스타인 독립을 명분으로 무력 분쟁을 꺼리지 않는 정당이자 준군사 조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가 당시 무장투쟁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50여 년의 무장투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희생이 늘자 1993년 미국의 중재로 양측 수장이 만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오슬로 협정을 맺습니다. لأن أرض السلام تتوق للسلام العادل. 하지만 팔레스타인 과격파 세력은 피에로의 온건 노선에 불만을 가졌고 이 틈을 타 극단주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급부상합니다. 이후 치러진 2006년 총선에서 집권당 파타를 누르고 하마스는 제1당을 차지합니다. 더욱 강경한 무장투쟁을 통해 피에로와 차별화하며 세를 확장해온 하마스. 결국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은 서한 지구는 기존 집권당 파타가,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통치하는 현재의 구도가 형성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를 흡수해 성장해온 하마스. Forgive for this Israelian, they will make more than this. No one can pay his life for nothing. 현재 이스라엘과 교전 중인 하마스는 병력 규모도 적고 자체 제작한 재래식 무기를 주로 사용하지만 지하 터널을 활용한 게릴라 전술로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 갈등의 역사는 오늘도 반복됩니다. فقد قررنا أن نضع حداً لكل ذلك بعون الله ليفهم العدو أنه قد انتهى الوقت الذي يعربد فيه دون محاسب. 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무장 정파 하마스입니다. 이들을 IS나 알카에다 같은 테러리스트로 봐야 하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스라엘과 미국, 유럽연합 등은 이 하마스를 국제 테러 단체로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의 깃발을 드러내거나 개양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켰거든요. 아하, 예. 그런데 이 하마스가 알카에다나 IS와 다른 것은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국제적인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테러를 저지른 적이 없고요. 네. 또 어찌됐든 간에 선거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노르웨이, 중국, 러시아,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의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네. 그런데 기습 공격은 이번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현재 가자 지구 피해가 워낙 크고요. 또 군사력도 열세인데 이게 장기전이 될수록 제 생각엔 하마스에게 불리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공격을 감행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하마스의 이 작전명에 이 명분이 담겨 있는데요. 알 악사 홍수. 여기입니다. 바로 네. 알 악사는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는 이 모스크인데 이슬람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종교적으로 워낙 의미가 깊다 보니까 갈등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도 사원 방문은 가능하지만 모스크 내 기도는 이슬람 신도들만 가능하도록 합의를 했는데 네. 최근에 이 이스라엘에서 이 합의를 자꾸만 깨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특히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군이 한밤중에 알 아크사 모스크에 난입을 해서 저렇게 섬광 수류탄, 고무탄을 쏘면서 기도하고 있던 무슬림들을 내쫓아버린 그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하고 구타했었죠. 네, 그때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하마스 군사조직 사령관은 이번 공격을 두고 이스라엘인들이 알 아크사 모스크를 침범해서 이슬람 예언자를 모욕했기 때문에 벌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영상은 참 다시 봐도 참 심하긴 합니다. 네, 게다가 지난 12월 달에 강성 유대 민족주의자인 네타냐후 총리가 집권하면서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 압박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네, 맞아요.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하기 위해서 서한 지역, 즉 그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서한 지역으로 불도저를 끌고 가서 도로를 밀어버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벤 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은 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개양하는 것도 테러다라고 말해서 주장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스라엘과의 해묵은 이런 갈등도 문제지만 하마스 자체가 느끼는 위기감도 매우 크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정상화를 중재를 하고 있는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렇죠. 이 아랍의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아하. 이것은 아랍 국가한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상황이 결국은 하마스한테 불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주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아무래도 이 하마스의 고립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마스의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박견도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 요인도 우리 고려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지난 여름에는 경제난이 심화되니까 반 하마스 시위까지도 일어나기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이스라엘에는 외부적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 아니었나라는 그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14년에 하마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63%에 달했을 때 높았네요. 이스라엘과 전쟁이 나서 오히려 하마스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네. 이 가자지구 사람들은요, 하마스가 계속 벌이는 전쟁에 지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이 너무 폭압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하마스의 인기가 올라가는 아주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도 그걸 노린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습니다.